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입니다. 예, 오전 10시에 만난 IBS 인천 방송. 제 옆에 홍승목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뵙겠습니다. 네, 네. 매일 봐도 나는 좋은데. 자주 보면은 이게 좀 저기 하지 않을까요? 식상하지 않을까요? 아, 가끔씩 나와야지. 그래도 시청자들한테 네, 바르고 정확한 소식 전해주니까 네. 예, 시청자님들한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스튜디오가 그동안 에어컨 고장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막 패널 들어오시면은 막 땀을 주룩주룩 흘려가면서도 해주셔서 참 미안했는데. 화면엔 안 보이지만 네. 옆에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고쳤다고 자랑을 하고 잠바 입고 진행합니다. 저희가 오늘 첫 얘기는 한바왕 유상봉 씨 얘기로 좀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준비된 썸네일 틀어놓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 유상봉 씨는 우리 IBS 인천 방송 스튜디오에 한 4번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오셔서 이제 그동안 일을 조목조목 이렇게 쭉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저희가 공개하고자 하는 부분은 유상봉 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0년 9월 14일 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근데 그렇죠. 그리고 났다가 올해 4월 5일 날 다시 보석으로 석방이 됐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7월 달에 그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게 있어서 그 재판 받는 과정에서 실형이 떨어지니까 이제 다시 잠적을 했던 건데 그 전에 네네. 어떤 그 작년도에 네. 그 미추홀구 쪽에 음. 이제 선거가 난 네. 이후에 어떤 그 유상봉 씨에 대한 문제가 좀 일었죠.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예. 그래서 그분이 중심이 됐는데 한번 우리가 IBS 인천 방송에서 유상봉 씨에 대해서 네. 유상봉 씨 없는 상태에서 방송을 다뤘는데 네네. 유상봉 씨로부터 예. 한방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죠. 받았죠. 예. 만나고 싶다. 예. 영상 그때 촬영을 처음 한 거죠. 네. 다른 뭐 지상파나 공중파 이거 전에 예. 먼저 최초로 네. 인터뷰를 그렇습니다. 단독으로 했죠. 예. 네. 그 서울 호텔에서 모 호텔에서 촬영을 해서 방송된 이후에 이제 그 수사도 건물사를 탔고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렇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유상봉 씨가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 한 4번 정도 방문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 이제 서류를 많이 넘겨주셨습니다. 서류를 많이 그러니까 구속되기 넘겨주셨는데. 전에. 예, 구속되기 네. 전에. 네. 그러니까 2020년 9월 14일 날 구속이 저 사진 됩니다. 나와 있군요. 예, 제가 네. 그 지금 유상봉 씨가 넘겨준 서류를 제가 지금 모아서 사진 촬영을 한 건데, 예, 이때의 서류를 넘겨줬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 저희한테 연락이 몇 차례 연락이 왔었는데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서류를 받은 것을 제가 공개를 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네. 저희 방문을 해서 저희하고 인터뷰를 할 때 현장에 변호사가 동석을 했었습니다. 네. 이거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해서 그 변호사 동석했는데 당시 동석했던 변호사께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고 또 일부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서류를 추가로 받게 했는데 바로 구속영장이 네. 집행이 되면서 건네받지를 못했습니다. 또 오늘 뭘 네. 발표한다는 건가요? 예. 근데 그때 네. 이분께서 주셨던 서류 중에 네. 저희가 이 부분은 굳이 추가 서류가 없어도 일단 내용은 설명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본인이 잠적 15일 만에 사천에서 이제 검거가 됐잖아요. 예, 그렇죠. 예, 유상봉 씨가 도피 네, 중에 네. 사천에서 이제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이라도 저희가 일부라도 공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거는 묻혀져 버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개를 하게 된 이것도 거고요. 공개를 하게 되면 네, 뭐 그 당시에는 뭐 선거에 아주 뭐 지금 민주당과 네, 또 그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이었죠. 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과의 음. 뭐 넘나들면서 네. 이게 복잡한 구도가 됐는데 혹시 누구에게 불리하거나 예. 누구에게 유리한 이런 데이터가 혹시 아니죠? 이번에는 정치인하고는 관계가 그 없습니다. 관계가 예, 없습니까? 그럼 미리 정치인하고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치인하고는 잘못하면 오해 살 수 있어서 저희도 정치인과 관련돼 있는 명단도 굉장히 많이 속출합니다. 여기에 보면 네. 그
명단이 저희가 들으면 깜짝 놀랄 명단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 것은 어떤 명단을 공개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서류 있는지 내용을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아니고 이제 그냥 포괄적으로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유상봉 씨는 전반적으로 본인이 좀 억울함을 많이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잘못했다는 분들이 자기 잘못했다는 분은 없지만 이분이 억울했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건데요. 먼저 한번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 제가 억울한 거 이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8천만 원 더 줬어요. 응? 자, 저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누구한테 8천만 원을 하루에 줬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저희가 돈을 줬다는 부분이 이분이 참 굉장히 꼼꼼합니다. 다 적어놓으셨어요. 다 적어놨고 또 기억력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억력이 엄청 아주 그 컴퓨터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이 맞다면요. 정말 컴퓨터 수준이고요. 이게 돈을 지금 인출한 지금 네. 거래 명세서를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인출된 금액 옆에 누구한테 갔는지 어떤 형태로 갔는지 다 연필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동안 그 등장했던 수사를 받았던 그런 경찰 관계자나 이런 분들 말고 전혀 설마 그 양반까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근데 이거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그 동석했던 변호사께서 지적했던 그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분이 계속 피해 다니고 네. 뭐 구속돼 있었고 이래서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돈이 건네간 걸로 보이는 그런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억울하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방송도 또 결정을 오늘 방송을 하는 거죠. 예, 억울하다는 것. 예, 억울한 부분, 그 부분은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네. 매번 방문하면서 계속 억울하다는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지었고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분이 억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 억울하다는 게 뭐냐? 자, 그거를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분이 노비를 해온 건 맞아요. 노비를 해온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한박권을 자기가 한박 운영권을 갖고 있다고 해가면서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고 그 한박 운영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그 돈이 건네집니다. 근데 그 한박 운영권이 잘 해결이 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앞에서 돈을 받고 로비해 주는 분들이 안 됐거나 본인이 잘못 노비 대상을 선정해서 안 될 경우에는 그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묶여버리니까 그쪽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그대로 형사 고소되는 그리고 피소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 노력을 했냐면 그 다음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맞습니다. 제가 잠시에 아파트가 63평짜리 하나고 45평짜리 하나고요. 부산에 8층짜리 건물 하나가 있었고 광양에 아파트가 45평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 또 아파트가 강서구에 45평짜리 아파트 있고 지금 저 중구 순화동에 그 배비양스리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목동에 오피스텔 하나 있고 이거요 60억에 팔았어요. 그럼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자, 지금 60억에 달하는 재산이 있었는데 그걸 다 팔아서 돈을 빌려온 사람들한테 갚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건은 해결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사기 혐의로 1년 실형을 선고받은 그 건이고요. 그게 8천만 원이 좀 8천만 넘는, 원. 네, 약간 넘는 돈인데. 지금 잠실에도 뭐 40평대 중대형 아파트를 몇 개 가지고 있고. 예. 지금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그 뭐 그렇죠. 막대한 그 근데 이제 재산인데요.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네. 저쪽에 고소를 하니까 네. 본인이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몇 차례 오면서 본인이 좀 로비했던 돈이라도 좀 받았으면 실패한 경우 성사가 안 된 경우에 좀 받았으면 이게 해결이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거를 팔아서 해결을 했다. 그렇지만 다 못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대법에서 확정받았던 그 8,600만 원인가요? 그 부분을 한바 운영권이 있다고 해서 받았던 돈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갚지 못해서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게 됐다. 이제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저희가 이 유상봉 씨의 행위가 타당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믿을 수가 없죠. 네, 믿을 수도 없고. 네.
이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 저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뭐 그 얘기했던 거를 또 번복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네, 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한바라는 건 말이에요. 네네네. 제가 저 주변에도 한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을 봤는데 네. 그게 굉장히 막대한 수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 보통 한 1000세대 정도 이렇게 짓는다. 그러면 네. 요즘엔 보통 3년 정도 짓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사전에 그 한 5억 정도를 네. 거기다 누구한테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주고 한 20억 정도를 매출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근데 수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 뭐 3년 동안에 또 관계자들한테 가끔씩 선물도 해야 되고 그러면 한 거기서 또 1, 2억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엄청나게 뭐 안정적으로 네네. 뭐 현금 만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네. 그러니까 그 사업에 유상봉 씨가 한바왕 네, 그걸 다 쥐고 흔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전국의 큰 사업장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건 맞고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로비 금액이 오가기도 했고 본인이 얘기잖아요. 하루에 8천만 원 준 적도 있다고 그렇고요. 8천만 원 준 적이 있다고 한 거를 저희가 거래 명세서를 보면은 그 날짜에 돈이 빠진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다 써놨어요. 누구한테 갔고 심지어 이 양반이 나간 날짜에 시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게 기록이 이거 말고도 본인이 다 자필로 정리를 했어요. 이 정리한 거를 지금 제가 사진을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저희한테 서류 한 뭉치를 이렇게 놓고 갔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한바 업계가 네. 또 이 금액이 너무 크니까 오가면서 받았던 분들한테 지금 피해를 본 도 많은데 사실 이게 척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이런 서류에 떨 공직자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아직도 이런 좀 여러 가지로 이 서류를 보면 찝찝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여기에 이 명단 있는 분들이요. 이게 공수처가 지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서류가 나돌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튼 그런 상황에서도 유상봉 씨는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고 자꾸 얘기하고요. 받은 돈 좀 돌려만 줬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법의 심판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이제 다시 보석 취소가 됐고 이제 구속이 됐는데 본인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건 억울해서 안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제 대가를 받고 나오셔서 주신 서류 있으니까 제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그때 처리하셔도 일부는 공소시효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변호사께서도 살아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개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죠. 시청자분들이 좀 뭐라 하시겠어요. 그러세요? 너무 아쉽다고. 아니 그래요? 누군지를 확실하게 공개를 해서 예. 좀 뭐 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밝혀야지. 그것도 네. 아니면서 이렇게 그 딱 그렇게 좀 던져놓기만 하면은 네. 지금 굉장히 그 좀 보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게 변호사와 상의를 했는데 네. 동석했던 변호사께서 조금 서류가 좀 들어오고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요까지만 보여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꼭지 넘어가죠. 네. 아쉬움이 많은데 그래도 다음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